천안시의 조직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천안시의 문턱을 넘었지만 그 과정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겨 아쉬움을 샀습니다. 천안 대원예농협의 조합장의 업무가 법원의 업무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정지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4월에 있던 선거 무효 소송의 여파가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천안의 원도시민 원성 2지구가 뉴빌리지로 거듭납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분리 이후 30여 년 만에 통합으로 가는 첫 발을 뗐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한 해는 역대급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돌아봤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이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2024년 마지막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몇 주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 최대 화두는 천안시의 조직 개편안이었습니다. 천안의 경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시정의 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며 의회에 읍소했지만 의회에서는 개편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회기 연장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고 내년도 상반기 인사 발령도 진행됐지만 그 끝맛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반적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2개의 국을 나누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래 이 조직 개편안은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이 됐어야 한다는 게 안건을 심사한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자료는 12월 10일에 예산본부과로 접수되고 8일 뒤 의원들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심의에 들어갔던 겁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안은 회의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1월 8일까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는 12월 10일 예산법무과에 접수됩니다. 본 의원들은 12월 18일 날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이 조례안을 8일 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무려 한 달이나 늦게 제출된 의안이었습니다. 당초 이 안건을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는 경론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월 18일 보류 결정 이후 김행급 의장은 20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의 건을 직권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무리한 진행이라며 반발이 있었지만 강행이 됐고 23일 한 번의 경산위 회의 후 보류 결정이 난 안건은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15표, 반대 12표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김행금 의장의 조금은 미숙한 의사진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며 반대 토론을 주장했음에도 투표를 강행한 과정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일단 이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장님이 이의가 있냐고 제철 물어보셨을 때 있다고 했으면 받아주셔야죠. 일반의 존중 원칙 얘기하시고 의회 존중 원칙 얘기하시면서 왜 거꾸로 하십니까? 결국 진통 끝에 천안시의 조직 개편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천안시는 8국 45과 체계에서 내년도 상반기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행정부와 의회의 불협화음, 의회 내에서의 갈등 같은 문제는 시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번엔 천안TV 단독 보도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대표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대표가 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응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 이력을 적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은 지난 5월 대표이사를 공모하면서 관련 분야 7년 이상, 문화예술, 행정, 경영관리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기타 문화예술 조직관리 능력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광주시 홍보대사 경력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유 대표가 홍보대사로 임명받은 시점은 지난해 8월 30일이고 문화재단 대표 임기를 시작한 시점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채 1년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게다가 광주시 홍보대사 조례를 살펴보면 주요 활동은 문화 관광에 그치지 않고 시정 홍보나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등 광범위합니다. 합니다. 즉, 유성여 대표의 광주시 홍보대사 경력은 아산문화재단 대표 자격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유성여 대표는 이력일 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재단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력일 뿐입니다. 그간 아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성여 대표의 이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 이하 담당 국과장 공무원 등은 유 대표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유 대표가 광주시 홍보대사 경력을 대표이사 자격으로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산시가 유 대표 특혜 채용 논란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주의로 일궈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4월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던 천안 배 원예농협의 박성규 조합장을 상대로 제출됐던 업무정지 가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로써 박 조합장은 본안 소송 전까지 조합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는데요.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던 증거들이 여기에서도 인정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월 천안 배 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유모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소장에서 유 전 후보 측은 현 박성규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서류 조작을 통해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 전 후보는 1,100여 명의 투표인단 중 921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60표를 얻어 461표를 기록한 박 조합장에게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도 박성규 조합장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자 유 전 후보는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3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유 전 후보는 지난 4월 판결 당시에 인정됐던 증거들이 이번 가처분 신청 때에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작한 게 1심에서 드러난 거고 직무정지 이게 안 받아주는 거거든. 1심 판결 난 그 자료하고 증거를 전부 이제 가처분 신청 때 낸 거 아니야. 심각한 걸 인식한 거지 사실은. 한편 업무가 정지된 박성규 전 조합장은 4월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년 항소심 판결은 2월 12일 있을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성 이동 지역이 이른바 뉴빌리지로 거듭납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사업 공모에 선정된 천안시는 이로써 국비 150억 원 등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원도심인 원성 2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돼 노후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 수준의 생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곳으로 탈바꿈합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도시 재생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지역에 주차, 안전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원성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선정된 이곳에는 국도비 180억 원을 비롯해 총 250억 원이 투입돼 주차 타워와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센터와 생활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기능이 도입된 공원, 도로 정비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초로 선정 시행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 안전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성동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큰 고심에 빠졌던 천안시가 이 사업을 기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본래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지난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분리됐던 양 지자체는 그동안 같은 생활권임에도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의 경쟁 과열, 중복 투자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통합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 출범을 통해 이들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까지 통합광역단체를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1989년 이후 다시 통합된 하나의 자치단체 구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양 광역단체는 충남 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협의체는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통합자치단체명과 청사 위치, 주요 쟁점이 담긴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양 도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이번 협의체 출범과 통합지자체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출범은 미래를 위한 걸음이며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묘목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개편하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시도가 통합을 하면 인구 360만, GRDP 190조 원의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거점이자 강화된 위상에 발맞춰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특장에 맞는 특례들도 개발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시도하고 있는 연합지자체로 가는 과정 중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더 나아가 충북과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12월 25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 세계가 축하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더불어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천안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더불어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교회에 모인 많은 성도들은 이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미리 준비한 공연 등을 통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유영한 목사는 이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마구과 십자가 전부가 다 낮아짐이에요.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인 거예요.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한편 성탄 전야인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를 집전한 자리에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불어넣는 게 우리의 임무라면서 전 세계에서 가난과 전쟁의 늪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올해 외자유치 등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충청남도와 김태흠 도지사가 올해를 역대급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도 김 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올해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역대급 투자유치 성과를 내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하며 정부 공모사업과 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새해에는 국가 탄소 중립 경제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가진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투자 유치는 민선 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천억 원의 2배가 넘는 32조 2천억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외자 유치도 미국,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 7기 대비 2배에 가까운 36억 2천만 불을 유치를 했고, 김 지사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육사 이전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국방부 및 육사 이전을 이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저도 이 공약을 받았는데요. 사실 육사 이전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의 주택 공급 방안 일환으로 일부에서 나왔고, 이 부분을 이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같이 후보들이 이전을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 이후로 이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을 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추진 동력이 좀 상실된 상태이고, 국방부와 육사 또 총동창회 성의회 등의 강한 반대로 또 자체적으로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장기적인 좀 과제로 좀 가고, 김 지사는 끝으로 국립대 의대 설립이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도로와 철도 등 SOC 9개 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4년간 충남의 축구를 이끌었던 박성환 충남축구협회장이 제14대 회장으로 재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1일 있었던 투표에서 박 회장은 100명의 투표인단 중 9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9표를 얻어 31표에 그친 박성관 충남아산FC 단장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충남의 축구를 이끌게 된 박성환 회장은 지난 4년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충남의 축구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연말 모임이나 회식을 활성화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려운 시국으로 인해 모임이나 행사 등을 자제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비롯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천안시는 청렴 체감도에서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음과 함께 청렴 노력도에서도 역시 한 단계 오른 3등급에 오르며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달성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원 국외 출장비 문제 등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기도 했던 천안시의회는 청렴 노력도 4등급, 청렴 체감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권인 5등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용의 해라며 호기롭게 출발했던 2024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의미를 담은 청룡의 해인 2024년. 여러분들은 각자 꿈꿨던 일들을 모두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뜻깊은 해가,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잊고 싶은 해가 되기도 했던 한 해를 보내며 내년에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천안TV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참 언론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우리 지역 일꾼들이 선출되는 과정을 전해드리기도 했고, 천안과 아산 자치단체장들이 각각 법의 심판대에 오른 안타까운 모습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기업들의 투자 유치 소식과 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천안시민의 종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천안TV는 지역의 곳곳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2025년 한 해 뱀처럼 조용히 끈기 있게 나아가 원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